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어, 3월이라 그런지 주변에 이런 결혼식이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어제도 그렇고 주말에 이제 결혼식장 다녀오는 일이 있어서 늦게야 카페에 글도 쓰고 회원님들 방송도 진행을 하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벌써 시간이 8시가 되었네요. 3월달, 4월달 정말 좋은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기온이 상당히 올라갔는데 이번 주 기온이 15도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네요. 본격적으로 좋은 날씨이고 기온도 많이 풀려가는 시점인데 여러분들도 이런 시점에 야외 활동 많이 하시고 봄의 기운을 물씬 맛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최근 시장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거래 대금도 매일같이 10조 이상이 양 시장 다 터져주고 있고 또 시장의 주도주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또 이슈 또한 뭐 시장이 좀 가려울 때마다 새로운 이슈들이 하나하나 터져가면서 종목군들의 순환을 만들고 있는데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흥분된 시장인지라 사실 거의 대부분 시간 외에서부터 발동을 걸어가지고 아침에 높게 출발하고 그 종목이 하루 종일 올라가는 흐름 혹은 장중에 어떠한 이슈에 의해서 순간 폭등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가 없는 종목은 올라가더라도 죽어버리고 며칠 있다가 이제 소멸해버리고 하는 흐름이 반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이 유동성이 좋은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강한 종목은 떨어지더라도 계속 끄집어 올리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죠. 아무래도 우리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을 다 보유하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뭐 가급적이면 굉장히 주도주에서 매매를 하라라는 말이 그냥 달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강력한 종목은 하락이 와도 그 반등의 힘이 세기 때문에 그 반등의 힘을 믿고 우리가 배팅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어찌 보면은 반도체도 그렇고요. 반도체도 지금 약간 종목군들을 이 스윙 투자로 끌고 가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많은 종목군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분명 이 순환을 돌려서 또 올라가는 종목군들도 있겠지만은 그 종목군들을 우리가 그때그때 알 수가 없는 게 최근에 이 코스닥 시장을 보면 100% 외국인 주도 장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엊그저께 어제죠. 어제 시점에서 사실은 오랜만에 외국인들 매도가 좀 나오면서 시장의 질이 바뀌나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뭐 오늘 그 뱉었던 수급을 전부 다 금요일날 들어오면서 또 외국인들 2,876억이 들어왔잖아요. 최근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오죠. 이 돈들이 그냥 한두 종목, 한 다섯 종목 안에서 한 2천억씩 그냥 꽂아버리는 시장인지라 수급이 집중도가 굉장히 세다 프로그램이. 그런 특징이 있는 시장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체크를 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날 글로벌 시총 상위, 그러니까 미국 시총 3위까지 올라간 엔비디아가 무려 이제 1000달러를 목전에 두고 고점 대비해서 시간에까지 포함해서 마이너스 13%까지 빠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간 워낙 엔비디아가 강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덕에 SK 하이닉스도 시가총액이 130조까지 찍을 수 있었고 수많은 IT 반도체 종목들 특히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에서 제일 많이 올라온 종목 중에 하나가 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매일같이 종목군들 반도체 안에서 순환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힘의 원천이 엔비디아에서 출발을 했다라는 거를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강한 종목이 11일 지난주 금요일날 고점 대비해서 거래량 터지면서 마이너스 13%가 빠졌기 때문에 뭐 일단은 뭐 2, 3일 정도는 이에 따른 변동성이 분명히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봐야죠. 지난번에 실적 발표 전에 단기간에 한 10몇 프로 빠지다가 이제 그 이후 실적 발표 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지금까지 해서 거의 1000달러 가까이 올라왔었는데요. 그때 주가가 이제 대략
700불, 600불 후반대까지 밀었다가 강하게 올려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거의 50% 상승한 구간에서 단기 조정이 나온다. 워낙 강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시적인 충격은 예상이 되지만은 제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는 않겠다 정도로 시장을 생각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조정을 보인다. 항상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대장주 위주에서 봐야 되고요. 또 지금 구간에서 종목군들을 뭐 IT 반도체를 여러분들 수익 투자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약바이오 안에서 높은 종목군들을 수익으로 매매를 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면은 의미 있는 종목군들, 굉장히 강했던 종목군들이 많이 떨어진 애들에서 또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한 예로 엔캠이라는 종목도 고점 대비해서 이제 한 34만 원 찍고 22만 원까지 당연히 좀 밀렸는데 20만 원 전후에서는 분명히 반등이 강하게 나올 시점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듯 종목군들 섹터별로 정리를 해놓고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고요. 로봇주도 이제는 슬슬 봐도 되겠죠. 결국은 AI의 끝은 로봇이다라는 생각은 저는 변함없이 하고 있으니까요.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언제든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 마이너스 13% 급락, 반도체 일시적 충격은 예상되지만은 시장은 예상보다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도주 관점에서 종목군들의 최대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집중하시고, 제약바이오 1등은 알테오젠, HLB도 다시 한번 힘을 올렸으니까 HLB가 1등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알테오진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레고캠이나 그 외에 이제 종목군들은 사실은 얼마나 폭등하겠습니까? 예, 전임상 단계에서 이게 이제 또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오면 또 빠지고를 반복할 텐데 알테오진이나 이쪽은 굉장히 세다. 라는 거 변함없고 나중에 주종 나와도 계속 올라갈 종목군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해외 증시 보면은 엔비디아가 950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밀린 건데, 엔비디아가 올려놓고 엔비디아가 빠졌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0.5% 고점 대비 5% 정도 밀린 거죠. 그러면은 월요일날 우리나라 이제 IT 반도체 종목군들은 개파락이 자명한데, 일단 금요일날 국내에 코스피도 한 1조 가까이 돈이 좀 들어왔고요. 코스피도 1조 가까이 양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고 코스닥도 강하게 들어왔는데, 사실 이 안에서 코스피는 반도체인데 코스닥은 제약바이오가 거의 다 수급을 먹었습니다. 일부 이제 반도체 안에서 ISC라든지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리노공업, 코스닥 150 상위 종목에서는 한 3-4종목 정도 수급이 들어온 거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은 그냥 제약바이오, 특히 HLB에 집중된 수급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에 그렇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정도 생각을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그간 지탱해주던 엔비디아 1000달러 목표에서 좀 빠졌는데, 엔비디아의 주가의 하락이 이어진다면 이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며칠 정도는 2-3일 정도는 하락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러프하게 현재는 봐야 될 것 같고, 엔비디아의 경우 현 시점 최고의 주도주이기 때문에 이런 게 바로 박살나고 그러진 않습니다. 분명히 이제 옆으로 기면서 반등과 하락을 반복하겠죠. 엔비디아 자체적으로는 3월 18일 GTC 생사가 있고 거기에 이제 신규 GPU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 관점에서 이제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겠죠.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군들,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라고 하면 파로스 아이바이오 정도 될 것 같고, 엔비디아 행사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CXL 관련된 발표도 있고, 디지털 트윈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종목군들 반등하고 하는지 그 정도를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정도 생각이 들고요.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일단 야간 선물 기준에서는 한 1% 정도 하락, 1%가 하락을 채 안 한 것 같아요. 야간 선물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은 상태여서 크게 하락이 발생할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우려되지는 않은데, 일단 저주간 내일 오전에 시작은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이죠.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그리고 최근 반도체의 경우 SK 하이닉스는 신고가 행진이고 삼성은 여전히 힘들고 한미 반도체는 강세를 유지한 가운데 이슈에 맞춰 며칠 급등하고 빠지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종목들을 추가하기는 참 부담되고 이슈 있는 종목들의 단기 플레이만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거의 대부분 시간에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에를 또 매매를 안 하기도 어렵고
하루 종일 이렇게 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 게 지금 시장이 약간 어렵고 그럴 수 있어요. 시간에 매매를 안 하는 분들 입장에서 아침에 갭 두고 출발하는 종목을 추격하기가 참 쉽지는 않아서 그런 점이 좀 있다라는 거 좀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시간에 올라가는 게 그렇죠. 다 이슈가 연속이 될 수 있냐 없냐, 새로운 이슈가 있냐, 앞으로 모멘텀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내러티브하게 가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 보면. 그래서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수율에 대한 이슈는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다. 수율을 담당하는 종목군들의 이슈가 시장에 강하게 임팩트로 작용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착안을 해서 종목을 계속 봐야 된다 정도로 정리를 하고 보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 보면은 또 최근에는 바닥에서 이수페타시스가 한번 올라왔고, 금요일 날은 ISC가 좀 올라왔죠. 팸리스에서는 AD 테크놀로지가 올라왔고요. 이렇듯 계속 순환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후공정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후공정 관련해서 하나 마이크론도 금요일 날 좀 좋은 모습이라 이런 종목군들 이따 차트 보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AD 테크놀로지는 이제 시간에 좀 종목을 들고 넘어와서 이걸로 금요일날 수익을 좀 내고 좀 마무리를 쳤던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정말 강합니다. 알테오젠을 금요일날 17만 5천원 매수 의견을 좀 드렸는데 거기까지도 찍지도 않고 좀 올라가는 흐름이라 종목 굉장히 강하구나 다시 한번 느낀 부분이고요. 알테오젠은 어찌됐든 20만원을 트라이 할 거고 20만원 전후로 급격한 조정이 한번 나온다면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좀 의미있게 매수를 진행해 볼 계획이고요. 레오캠바이오 괜찮긴 한데요. 이쪽은 신규로는 좀 그렇다 생각이 듭니다. 유한양인과 오스코텍, 이 렉사라 관련해서 우선 심사권이 이미 발동이 됐죠. 그러면 6월달, 7월달 승인인데 그 전에 조정 시 언제든지 매수 관점에서 보면 괜찮겠다 싶고, 그 외에 이제 플랫폼에서 한올바이오 정도, 그리고 지아 이노베이션에서 기술 이전 관련된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정시 이 정도 종목에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 안에서 너무나 많은 종목군들이 존재를 합니다. 중소형주 등에 이제 뭐 삼천당 제약도 있을 것이고, 대장암의 지노믹트리도 있을 것이고, 뭐 매드팩토도 있고 정말로 많은데요. 그 모든 제약바이오를 전부 다 이 커버하기는 불가능이죠. 불가능이에요, 불가능. 불가능이고, 그걸 다 아는 거는 그냥 제약바이오 박사 그냥 바스켓으로 다 사놓고 깔아놓고 본다라는 관점이라 그냥 저는 이 정도 선에서 최대한 집중해 볼 계획입니다. 뭐 최근에 이제 그 나왔던 미국의 이 중국 바이오텍 제재 이슈가 있었는데요. 일단 상하원이 전부 다 통과가 되고 대통령 서명만 남았다라는 이슈 속에서 금요일날 바이넥스가 이제 장중 24% 시간에 거의 상한가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월요일 날도 뭐 이런 종목군들 계속 흐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체크는 해놓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차 전지 3월달, 2월달 보면은 그런 흐름이죠. LG엔솔이 4680 배터리를 양산한다 했을 때 TCC 스틸과 뭐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종목군들이 우르르 올라가더니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엔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조정을 좀 보였고, 리튬이 10만 위엔을 넘어가면서부터 리튬 관련주가 굉장히 강하다가 최근에 며칠 조정을 좀 받고 각각 이 추가 상장 물량이라든지 이런 이슈에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초전도 전고체 관련해서 삼성 SDI에서 양산을 27년도에 확정을 하다 보니까 종목군들이 올라왔는데요. 목요일날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120톤으로 더 많다.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대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시가부터 굉장히 높게 갭 들면서 박스권 돌파 신고가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신고가를 만들었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3일선 깨지기 전까지는 봐야 되고, 삼성 SDI도 7천억 이상 연이틀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눌림시 그냥 죽을 눌림의 종목은 아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뭐 이번 주에 이제 이런 종목군들과 CXL 관련된 부분, 반도체 뭐 여러 가지 종목군들 체크해놓고 보고, 지금 현재 관점에서 이제 종목군들이 낮은 종목이 없어요. 시장에 낮다라는 게 어떤 개념이겠습니까? 뭐 저평가일 수도 있고, 혹은 시장에 모멘텀이 없어서
못 가는 종목군들만 대부분 지금 바닷가에 다 눌려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서서히 종목군들을 발굴을 하는 전략도 필요하겠죠. 그게 이제 로봇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로봇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는 점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 외에 이제 현기차 수급 워낙 좋아서 이쪽은 수급의 연속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종목군들을 봐야 된다 생각이 드네요. 지수는 빼고 종목군들 볼게요. 일단 뭐 시장 현대차부터 좀 놓으면 외국인들 기관들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21선 구간에서 그러니까 뭐 짧게 손절을 잡고 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좀 끌고 와서 이 종목도 기아처럼 돌파를 원한다 라면 그냥 21선 조정 구간에서 일부 들어갔다가 신고가 영역까지 그냥 들고 가는 전략으로 지금 봐야 될 것 같고, 기아는 훨씬 세죠 현대차보다. 근데 기아가 예를 들면 지금 PBR이 1.3배인데요. 1.3배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급등을 해버리면 그때는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SK 하이닉스 고점 돌파하면서 올라갔는데요. SK 하이닉스 역사적 PBR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PBR 2고요. 지금 1.91배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여기서 9%가 올라가면 좌우지간 역사적 PBR에 근접을 해서 매도세가 세질 수도 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는 너무나 안타까운 흐름입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까지 급등을 하게 되면 코스피는 굉장히 좋을 텐데 그게 좀 부족할 것 같고, 실적에서 뭔가 변화가 나왔을 때 그때 돼야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대형주 기반에서 삼성 SDI가 7천억이 터졌죠. 바닥권에서 항상 이런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은 항상 장대 양봉 거래대금 동반한 흐름은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 월요일 금요일날 시가 갭 이후에 7%까지 좀 오른 모습입니다. 저도 이거는 매수로 접근을 못해서 이 122평 근처에서 선물 매도로 조금 금요일날 수익을 내고 나왔었는데요. 워낙에 연이틀 강한 수급이라 빠져도 다시 들어올리는 흐름이 저는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우직한 종목 안에서 좀 밀리면 이런 애는 그냥 40만원 전후로 그냥 단기 트레이딩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금요일날 좋은 상태에서 시간에 좀 강세였는데 이 거의 시가가 이 박스권 상단 근처에서 출발하더니 시가부터 거의 수백억 돈이 들어오면서 바로 좀 올라갔네요. 일단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은요 쉽게 죽지 않습니다. 쉽게 죽지 않아서 조정을 보인다면 3일선 눌림 정도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 종목은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 이수 스페셜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서는 대장주 기반에서 좀 멀어져 있죠. 삼성 SDI와 즉 에코프로에 납품한다 뭐 이런 이슈 등이 이 종목의 이제 하나의 키워드가 되는 종목일 텐데요. 그런 관점에서 올라가게 되면 이런 저항이라 지금 구간에서는 돌파를 깨끗이 한 레이크 머터리얼즈가 더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 관점에서 엔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제가 22만원 정도부터 이 종목을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윗구간에서 일단 빠졌고요. 이 상한전환 우선주의 추가 상장 물량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담이 돼서 시간에 좀 더 밀렸을 것이다 생각이 드네요. 시간에 이제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이라는 공시가 좀 나오면서 좀 밀려왔고요. 얘가 이제 그 오정광 대표가 콜옵션을 청구를 하는 물량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주 3자 배정 받은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는 팩트는 팩트입니다. 이 우선주에 대한 콜옵션 과거에 이제 50%씩 콜옵션 들어가는 건데, 그럼 전체 200만 주 중에 50%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140만 주 140만 주 정도 남아있고, 65만 주 중에 지난번에 2월 28일 공시자 56만 주면 시장에 풀리는 거는 대략 20만 주 내외 정도 물량이 됩니다. 10만 주면은 얼마인가요? 만 주에 20억, 10만 주면 200억, 20만 주면 400억이네요. 400억 정도 하루 유동성 계산하면은 충분히 소화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언저리가 저는 될 것 같습니다. 분할로 관심 있게 좀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고, 예를 들어서 투매가 강하게 떨어졌을 때도 이렇게
이 교차되는 구간들 존재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 근처에서 보려고 해야죠. 만약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계획도 생각을 해 볼 거고요. 과거에 이제 이런 바닥 구간에서 들어왔을 때는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구간에서는 여전히 높고 추후에 6월 달에 나오는 물량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는 주의를 하고 볼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강하게 반등하고 한 번 더 밀려서 전환사채 소화하고 이렇게 뭐 추후에 MSCI 이슈 붙이면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뭐 최근에 강했던 에코앤 드림이라든지 종목들 우수우수 밀리는데 이 종목은 잘 보진 않고 미래나노텍도 종목이 좀 밀렸죠. 저도 이거 금요일날 사서 장중에 이제 수익이었다가 종가상 약손실 구간 거의 매수가 근처에서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21선 근처라든지 갭을 메우는 자리에서 뭐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튬 관련해서는 미래나우텍 좀 보고 있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차 전지는 이렇게 봤고 중앙첨단 소재는 아무래도 환기 종목 저는 해제되는 시점을 지금 보고 있고 지난번에 들어왔던 거는 이때 이제 회원님들하고 이날 매매 딱 이틀 매매하고 나온 거는 이 강한 일봉의 기준점을 갖고 매매를 했었고요. 이날 관심을 갖고 제가 아마 라이브 방송을 이때 했던 것 같은데 회원님들한테도 지난주 금요일이니까 뭐 이때 이렇게 먹고 나서 또 이제 이 추세 지켜주는지 정도만 좀 체크를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해서 한미반도체 강한 흐름인데 얘가 이제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거 봐야 되고 지금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고 AD 테크놀로지는 이 금요일날 시장도 안 좋았을 때, 그러니까 목요일날 안 좋았을 때도 종가상 강한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좋았는데 또 삼성전자 향 ARM 삼각편대 이슈까지 나오면서 시가 높게 출발하고 장중한 때 20%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정이 나온다면 지금 현재 신고가를 만들었으니까 조정에 좀 관심 가져보려고 생각을 하고요. AD테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간 외에서 들어가가지고 아침에 시가 뜨고 나서 반등할 때 뭐 추가로 잘 매도하고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거는 바로 매도하고 더 이상 매매는 좀 하지 않았고요. 매매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넘어가고 아침에 이제 DM TMC가 이 네온가스 관련해서는 TMC 분이 없는데 아직 뉴스가 안 나온 상태에서 시가갭이 좀 높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높아서 부담돼서 그냥 물량은 많이 안 들어갔고 시가 그냥 베팅해서 뭐 짧게 4% 매매하고 종가 끝나고 시간 외에서 좀 비싸게 샀는데요. 두 번째 타임에 들어가서 그냥 상한가에 전량 매도해버리고 그냥 주말 편하게 보냈네요. 그래서 시간외까지 해서 두 번 매매를 했는데 이 전형적인 음봉매집형 캔들이라 이럴 때 이제 시간에 올라가면 보통 베팅을 많이 합니다. 그런 관점이었고 시간에 또 뉴스가 나와서 좀 움직였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금요일날 이제 ISC가 IR 하면서 그 IR을 바탕으로 좀 올라왔더라고요. IR을 바탕으로 올라왔는데 오랜만에 이 거래량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바로 훼손하는지 아니면 여기서 그 이수페타시스 최근에 이수페타시스도 그런 부분이잖아요. 강하게 돌파하고 여기서 지속적으로 올리는지 딱 이 정도 수준에서 ISC를 바라볼 생각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HBM 장비 쪽에서는 한미반도체를 제외하면 종목군을 다 밀어버리니까 후발주들이 갈 폭이 없는 것 같고 수율 관련해서도 더 이상 돌파가 안 나오죠. 그러면은 뭐 이격을 좀 어느 정도 좁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쉽게 접근이 잘 안 됩니다. 종목군들이 개인적으로 접근이 잘 안 되고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날 수급이 제법 나왔는데요. SK 하이닉스의 후공정 투자 이슈 기본적으로 이 종목의 펀더멘털이 좋은 상태의 종목은 맞고 후공정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대기업들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가 후공정 어드밴스 패키지 쪽으로 집중을 하다 보면 이 레거시 후공정의 물량을 오사트 기업 1위인
하나마이크론이 추가 수주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금요일 날도 수급이 많이 들어왔는데 만약 밀렸을 때 저점 지지하고 반등해주는 흐름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가능한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는 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자람 테크놀로지가 일단 시간 외에 좀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요. 뭐 시간에 특별하게 뭐 추가적인 내용들이 없이 그냥 분위기상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이제 이거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 이 신고가 영역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이 신고가 영역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신고가 영역, 이 영역을 어떻게 뚫어내느냐 못 내느냐, 그 관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뭐 시간에 상한가 가봤자 딱 이 매물대 중심에서 움직이는 거라 뭐 바로 가기는 어려운데, 언젠가 이 자리가 돌파됐을 때 이 회사의 모멘텀이 뻥 하고 터지게 된다면 얘도 크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이 종목 위아래 변동성 커요. 한 번씩 올리고 나서 고점 대비해서 뭐 기본이 마이너스 20%씩 빼버리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종목 아니죠. 기본이 마이너스 20%가 넘어요. 보면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최근에 반도체 종목군들이. 자, 제약바이오, 그리고 CXL, 엑시콘이 있죠. 목요일날 좀 일부 종배로 좀 넘어오고 시간에 살짝 빠졌을 때 추가로 더 사서 아침에 올라올 때 그냥 좀 팔아버리고 마감을 좀 졌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엔비디아가 추가적으로 하락한 이후에 GTC 일정을 어떻게 소화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밀렸다 또 올라올 수도 있어서 좀 봐야 되고, 기본적으로 갭이라는 거는 또 매우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갭이 메워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들어온 돈에 비해서 나간 물량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엑시콘이 가장 세다. 그래서 엑시콘 하나 위주로 종목을 체크해 놓고 봐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제약바이오, 알테오젠 지속적으로 강세고요. 5일선을 이탈한 가운데 살짝 밀리다가 빠졌어요. 저도 17만 5천 원에 물량을 걸어놨는데 딱 이 자리입니다. 17만 5천 원이라는 게 여기 갭 구간. 그래서 이 정도면 좋죠. 이 정도면 참 좋은 자리라고 판단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밀리지 않아서, 그러니까 여기가 밀려도 11선까지는 분할 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봐야 3%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아쉽고, 뭐 이 구간에서 옆으로 기다가 올라올 수도 있고 11선 한번 터치하고 잠시 이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HLB가 이 구간에서 박스권이었는데요. 미국 PMI 보험 예비 등재가 됐다라는 이슈에 의해서 최근 이 박스권을 엄청난 프로그램에 의한 돌파가 좀 나왔네요. 뭐 1000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 그대로 프로그램 쇼커버 뭐 관점에서 종목이 돈이 들어왔다라고 봐야죠. 일단은 월봉으로 보면 여기 신고가 다 뚫어버렸습니다. 다 뚫어서 굉장히 강하다. 그럼 이 종목이 어디서 뚫었냐? 84,000원과 어디서 매물대를 소화하고 계속 움직였냐? 82,000원, 92,000원. 그럼 이 언저리에 조정을 받으면 얘는 그냥 죽기에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급락이 나와서 이렇게 떨어지면 84,000원, 5,000원, 6,000원 뭐 이 구간들 노려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기사 보고 어버버 하다가 그냥 대충 사서 짧게 2% 정도 돌파로 매매하고 뭐 이 정도로 셀까 생각을 했는데 정말 강력한 흐름이라 아쉽기도 하고요. 항상 이 주도주가 이렇게 파동을 그리고 돌파할 때는 그 힘의 강도가 엄청나다. 힘의 강도가 이때도 마찬가지고 그 힘의 강도가 엄청나다. 그런 거 다시 한번 느낍니다. 주가의 위치가 어디든 간에 그 힘이 엄청나기 때문에 주도주 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플랫폼 기업들 계속 보는 게 지금은 제일 좋은 판단이고, 신약 임상을 하는 기업들은 가시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사실은 그렇게 제 기준에서는 강하게 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고캠 바이오도 이제 한계점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전임상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알테라든지 유한양행, 오스코텍의 기준에서는 로열티 개념으로 넘어가는 구간이 된 거죠. 결국은 임상은 다 성공했다라는 전제 하에 종목군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중장기적으로 빌렸을 때 사놓으면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의 구조다라고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많이 밀리게 되면 의미 있게 조금씩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뭐 바이넥스 정도가 또 한번 봐봐야 되겠죠.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금요일 날은 전 사실 이거 보지도 못했었는데,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금요일 날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마감이 됐고, 그만큼 중국의 제재가 시장에 임팩트를 줬구나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바이넥스가 이제 단순 위탁 생산 업체죠. 임상해 주는 거는 아니고 위탁 생산 업체로서 움직이고 있는데, 뭐 이런 윗구간은 상단은 굉장히 강력한 저항 받고 있고, 여기도 좀 강한 저항이긴 한데요. 14,000원 시간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 돌파 이후에 눌렸다가 다시 움직이는지, 혹은 만약에 밀리더라도 아직 미국 대통령 서명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은 또 지지의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지지의 영역이. 그래서 이 위 구간하고 아래 구간 계산해서 놓고 좀 봐야 될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최근에 조정이 일단은 멈췄어요. 시장에서 조정 멈추고 옆으로 기고 있는데요. 에브리봇을 며칠 전에 좀 매매를 하고 뭐 여기서 짧게 이제 본전에서 나와버리고 했는데, 얘는 이만큼의 5일선이 있고 10일선의 이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약간은 듭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한 흐름이고, 예를 들면 이러한 매물대 근처까지도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려오면 이런 자리는 의미 있게 봐볼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유로메카라는 종목이 이 박스권을 좀 틀고 있는데요. 이런 거는 박스권을 만들고 움직이고 있는데, 얘도 결국은 이 박스권을 언젠간 돌파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박스권 트레이딩 정도에서 종목을 좀 바라보려고 해요. 박스권 트레이딩. 만약에 이게 시장 영향에 의해서 빠진다라고 하면 여기까지고, 안 빠진다 하면 여기서 추세대로 우상향할 건데, 시간의 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옆으로 기는 흐름 나빠 보이진 않네요. 나빠 보이진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 밖에 이제 IMT, AMT, 아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월요일 날 뭐 시장 급락을 하든 급등을 하든 확인을 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